안녕하세요. 지금 싱가포르에 출장 와 있습니다. 저는 내 승질 까먹은 모양이야. 상당히 당황스럽고요. 기사대행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사우나 좋지. 2024년도 가장 많은 욕을 먹은 남자이자 그 어렵다는 대한민국의 의견 대통합을 이루어낸 남자. 능력은 모르겠고 멘탈 하나는 누구보다 단단한 남자. 현대가의 자랑 몽규형님 특집 영상. 사실 이 정도까지 전 국민이 뭐라 하고 주변에서 눈치 주고 하면 좀 쪼릴만도 한데 한편으로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반인이었어 봐. 벌써 멘탈 진작에 나갔지. 자, 그런데 말이죠 선생님들, 의외로 몽규형이 왜 욕을 먹는지, 왜 끝까지 회장 자리 포기하지 않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군중심리라고 하죠.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따라서 욕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중점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몽규, 현대가의 시초 정주영 회장의 동생 정세영 씨의 장남으로 1962년 1월 14일 출생. 용산고를 거쳐 고려대 경영학과 80학번으로 입학. 졸업과 동시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석사학위를 받자마자 한국으로 귀국 후 현대자동차 대리로 첫 입사. 현대가 사람답게 3년 만인 1991년 상무이사에 오르더니 입사한 지 8년 만인 1996년 현대자동차 회장직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당시 나이는 불과 34살. 진짜 어디 재벌 드라마에 나올 법한 초현실주의가 아닌가. 참고로 정몽규의 아버지인 정세영 씨는 지금의 현대자동차를 만든 주역이자 한국 최초 수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폰이라는 자동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출시 당시 이제 한국 자동차 수출의 40% 담당하면서 한국 경제 성장에도 큰 도움을 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인 정몽규가 34살의 나이에 아버지로부터 현대자동차 회장직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3년 만인 1999년 현대자동차 부회장직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정주영 회장은 자기 맏아들인 정몽구 씨에게 현대자동차를 주고 싶었거든요. 근데 현대자동차를 만든 건 정주영 회장이 맞지만 그걸 지금까지 키워낸 건 정세영 씨란 말이지. 그러니까 정세영 씨 입장에서 당연히 억울하니까 어떻게든 현대자동차 경영권을 안 뺏기려고 지분 모으고 막 해요. 그 모습을 본 정주영 회장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직접 정세영 씨를 불러서 한마디를 합니다. 어이 봐라 동생, 너가 현대자동차를 30년을 했던 뭘 했던 간에 내가 내 아들한테 현대자동차 물려준다는 게 뭐가 잘못이냐. 결국 정세영 씨가 이제 현대자동차를 포기하면서 물러나는데 당시 기자회견 사진입니다. 전체 봐, 몽규형 표정 봐. 완전 똥심 표정이잖아. 실제로 전날 이제 정세영 전 회장이 이제 눈물을 보입니다. 애착이 컸겠죠. 30년 동안 이제 쎄빠지게 키워낸 건데 그게 홀랑 넘어갔으니까. 그렇게 이제 현대자동차와 현대산업 개발 지분을 서로 맞바꾸고 몽규형이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몽규형도 축구랑 1도 관련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오히려 뭐 기업인에 가깝죠. 실제로 이제 현대산업개발의 회장직에 올랐을 때도 막 적극적으로 회사 운영을 하진 않아요. 지금도 현대하면 자동차인데 그걸 뺏겼는데 일할 맛이 안 났겠죠. 그런데 몽규형이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 올랐을 때가 정확히 IMF 터졌을 때거든요. 당시 IMF에 가장 직격탄을 맞았던 대우그룹이 재정난 때문에 축구단을 하나 팔려고 합니다. 바로 부산 대우 로얄스라는 클럽인데 지금의 부산 아이파크의 전신이에요. 지금이야 뭐 2부에 있지만 당시에 꽤 잘 나가던 명문 클럽이었거든. 부산 대표 클럽이자 인기도 많은 클럽이어서 많은 기업들이 인수전에 뛰어드는데 가쁜 몽규형이 거금을 질러가지고 다른 기업을 다 제끼고 부산 대우 로얄스를 사버립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축구팀을 사? 당시 현대가의 정몽준 씨가 이제 추격회장직을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정몽준 회장의 추천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정몽규 입장에선 자신을 쳐낸 현대가에 뭔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컸을 수도 있어요. 뭐 몽규형 혼자 고집 때문에 샀다고 얘기하기도 좀 그런 게 기업이 유명 클럽의 인수에서 얻는 홍보 효과 자체가 꽤나 커요. 이 축구 유니폼만 봐도 첼시, 삼성, 아스날, 에미리츠, 뭐 맨유, 쉐보레처럼 막 스포츠가 미치는 기업 홍보 효과가 굉장히 큰데 인기 있는 클럽 이름에 기업 네임이 들어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죠. 특히 부산 로얄스 같은 클럽은 IMF 아니면 팔지도 않는 매물이기 때문에 몽규형 입장에선 질러볼 만한 뭐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부산 로얄스를 산 몽규형, 팀 이름도 부산 아이콘스로 바꾸면서 팀을 잘 운영할 일만 남았는데 딱 쏘 같은 마인드로 클럽 운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무슨 열정, 투지 뭐 이런 번지르르한 것들만 강조하기 시작하는데 정작 돈을 안 써. 선수를 안 사주는 거지. 그렇게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가쁜 명장병이라도 걸린 건지 유명 클럽을 지도했던 외국인 감독들을 계약하기 시작하는데 말이 좋아 유명 감독이 딱 그런 감독들 있죠. 유명 클럽에서 지도해 봤는데 망해가지고 다른 하부 클럽만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감독들. 일단 이런 감독들 특징이 일단 싸. 근데 민심 달래기는 좋아. 왜냐? 첼시 감독이었다잖아. 독일 일부 뛰어본 적 있으시다잖아. 근데 이미 실력이 퇴화해버린 감독들 데려와서 무슨 변화가 있었겠어요. 심지어 선수도 잘 안 사주는. 이거 뭔가 우리 국대 보는 것 같은데.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문구단은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명문구단에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자꾸 스타 선수 안 사준다고 뭐라 하는데 열심히 뛰는 선수 모두가 스타. 그렇게 성적도 안 나오고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점점 축구단 운영에 흥미를 잃어가기 시작하던 2011년 당시 이제 곽정환 K리그 총재가 임기를 1년 남기고 불명예 사임하면서 K리그 총재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되는데 이걸 몽규형이 먹어버립니다. 팀 경영 능력은 안 좋았으나 그래도 11년간 K리그 팀을 운영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이 자리를 먹어요. 이게 몽규형에게 신의 한 수가 되는데 K리그 총재 오르자마자 터진 K리그 승부 조작의 깔끔한 처리 및 K리그 승강 제도의 실시간 관중수 집계와 같은 선진적인 리그 운영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민심이 좋아집니다.
이 사람의 인생사를 보면은 잘 풀릴 때 한 번에 술술 풀린 경우가 많잖아요. 이 몽규 형이 K리그 총재 자리를 지낸 지 2년 만인 2013년 당시 대한축협회장이었던 조중현 회장이 회장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몽규 형에게 엄청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K리그 총재 자리엔 꼴랑 2년 있었지만은 그 자리에서 보여준 임팩트가 너무 컸거든. 그리고 몽규 형 입장에서 굉장히 욕심난 자리인 게 정몽준 회장이 현대가 사람으로서 16년간 이제 축협회장직을 역임을 했었기 때문에 자기도 뭔가 보여주고 싶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축협회장 자리에 오르는 것만으로도 크니까 아마 현대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싶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겠죠. K리그 총재 자리에서의 뛰어난 운영도 축협회장 자리를 위한 빌드업이었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러한 기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던 몽규 형, 결국 2014년 대한축구협회 회장직에 오르게 됩니다. 현대가에서 축구판 다 해먹는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때까지만 해도 대다수의 민심은 좋은 편이었어요. 그렇게 축협회장이 된 정몽규, 초반엔 괜찮은 운영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밀실행정이라고 욕먹던 회장단과 기술위원회를 분리하면서 이 회장단이 실무에는 개입하지 않는 행정을 보여줬으며 2017 U20 월드컵 유치에 성공하면서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긴 해요. 이렇게 쭉 잘했으면 지금처럼 욕 안 먹었겠죠. 우선 회장이 되자마자 축협사단을 자기 사람들로 꾸리기 시작하는데 이용수, 황보강과 같은 구시대적이면서 무능함이 검증된 이런 축협 인사들을 갑자기 다시 중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살짝 냄새가 나기 시작하더니 본인 모교인 고려대 동문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하기 시작을 해요. 특히 2014년 6월에 계약이 만료된 최강여우를 대신에 같은 동문이 홍명보를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결정을 찍게 되는데 무슨 뭐 의리 축구니 뭐니 하면서 여러 논란 만들더니 결국엔 브라질 월드컵에서 무기력하게 탈락하면서 첫 번째 감독 기용에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음 감독으로 이제 외국인 감독 슈틸리케를 선임하게 되는데 당시 선임 과정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당시 축협기술위원장직을 지내던 이용수 씨가 사실상 슈틸리케를 뽑았는데 그 과정에서 뭐 감독으로서의 뭐 커리어, 성적 이런 게 아니면 독일 축구의 철학, 뭐 열정 이걸 선임 사유로 언급합니다. 뭐 만나러 가는 말 햇빛이 쨍쨍했다, 뭐 기운이 좋았다 이런 말 해버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약팀들과 상대하면서 초반 승률 자체는 높았지만 갈수록 경기력이 안 좋아지면서 이란전 지더니 가쁜 소리아 드립을 치질 않나. 그 소리아도 없던 카타르한테 뒤늦게 전술 실험하다가 2대3으로 지면서 33년 만에 패배라는 역사를 쓰질 않나. 결국 슈틸리케와 함께 공동 운영체였던 이용수 씨도 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게 되죠. 다음 사실상 러시아 월드컵 소방수 역할이었던 신태용호의 1년 계약을 끝으로 축구협회의 비주류였던 김판곤 감독 선임 위원장에 의해서 벤투 감독이 선임되는데 당시 벤투 감독은 축구협회 입김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만의 철학으로 대표팀을 이제 감독을 했는데 이때부터 벤투 감독에 대한 억지성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당시 정몽규 회장은 끝까지 벤투를 믿고 계약 기간 동안 크게 터치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뭐 몽규 형의 선고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슈틸리케가 민심이 안 좋았을 때도 끝까지 경질하지 않고 데려가려 했다는 점을 봤을 때 축구에 대한 선고안이 아닌 위약금을 내지 않기 위한 기업적 운영을 했던 것 뿐이라는 말들도 많아요. 쉽게 말해 몽규 형은 그냥 추갈못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훨씬 많습니다. 어쨌든 벤투어가 카타르 월드컵에서 포르투갈 잡고 16강에 진출하면서 성공적인 마무리 하잖아요. 국민들도 뭐 축협이 좀 적폐다 고였다 뭐 알고는 있었지만 결과로 보여줬으니까는 뭐 그렇게까지 민심이 과다가 아니었거든. 근데 결국 벤투 재계약을 실패하잖아요. 벤투는 직전 한국을 월드컵 16강을 보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 그럴듯한 감독을 데려와도 모자랄 판국에 여기서 초등학교 6학년도 안 내릴 인생 최대의 오파를 내리게 되죠. 클린스만. 근데 클린스만이면 그래도 나배드 아닌가? 인지도도 있고 당시 그런 의견도 조금 있었는데 클린스만의 경우 무전술 근무 태만으로 미국에서 손절, 직전 감독이었던 헤르타 베를린에서도 무려 SNS로 사인 발표를 하면서 독일에서도 손절당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불러주는 곳 없이 3년을 놀던 사람을 덥석 데리고 온 거야. 당시 대다수 여론들도 클린스만 데려오면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이걸 데려와요. 결국 선임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글쎄 아시안컵 앞두고 미국을 갔어요. 자택근무한다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BJ 클린스만이라고 불렀잖아. 뭐 어찌됐든 뭐 이전처럼 뭐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긴 한데 뭐 아시안컵 보셔서 다들 뭐 아시겠지만은 무전술에 4강 간 것도 사실상 선수들의 투지와 실력으로 간 거라서 뭐 간 것도 어찌 보면 기적이었고 그렇게 요르단한테 졸전으로 패하면서 사실상 망해버렸죠. 이번 아시안컵이 진짜 절호의 찬스였던 게 일본 떨어졌죠. 숙적인 이란마저 떨어진 상황이라 진짜 지금의 한국 풀전력이었으면 우승할 수 있었던 그런 절호의 찬스를 관심 한 번 안 가지던 요르단한테 밀린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화가 많이 났었거든. 그때 국가대표 전력 강화 위원장이었던 이 마이클 밀러가 클린스만 선임했다고 해서 엄청난 욕을 먹었는데 후에 밝혀진 바로는 몽규 형의 입김이 매우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때부터 이제 몽규 형이 전 국민의 타겟이 되기 시작한 거죠. 이걸 계기로 이전에 축협이 썩었다 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몽규가 나가야 된다 이렇게 타겟화가 되어버립니다. 이때 이제 축구 관계자들까지 전부 정몽규 아웃을 외치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뜬금없이 찌라시 기사 쓰는 걸로 유명한 더선이 손흥민이랑 이강인 싸웠다 기사 내니까 그걸 낼름 받아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사실이다 이러면서 선수들을 보호해줘도 모자랄 판국에 아시안컵 떨어진 이유를 완전히 선수들에게만 전가한, 결과적으로 클린스만을 뽑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선수단의 불알 때문이다 이런 되먹지 않은 여론전을 펼쳤잖아요. 그런데 워낙
자극적인 내용이라서도 선동되는 국민들도 많았고, 물론 뭐 이강인 선수의 잘못도 있겠지만 아시안컵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이강인 때문인 건 절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해축 보신 분들은 더 선을 모를 수가 없는데 이 오만 찌라시 가십거리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기사 쓰는 곳이에요. 심지어 뭐 가짜 뉴스도 많아. 그걸 냅다 사실이다 이렇게 받을 국대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즉 정보를 슬쩍 흘리고 기사 나오게끔 해가지고 싸운 거 맞다 인정하면서 화살을 피해보려고 하는 추한 짓거리가 있지 않았나라는 의혹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사실 이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아니 상식적으로 영국 기사 더선이 어떻게 그 타이밍에 뜬금없이 카타르까지 가가지고 한국 선수단 머무는 곳에 가서 손흥민, 이강인 트러블이 일어난 그 저녁 시간에 앞에 딱 가가지고 취재를 했겠냐고.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무튼 탁구 기사 때문에 논점이 그려진 상황 속에서 클린스만이 가쁜 2026을 언급을 하니까 결국 이성의 끈이 이제 뚝 끊어진 전 국민들이 단합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몽규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클린스만을 해임을 해버리죠. 실력 플러스 인성 문제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당시 아무도 뽑지 말라고 했던 클린스만을 굳이 월드컵 16강까지 견인한 벤투로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고집으로 뽑아서는 연봉에 위약금까지 국세 100억이 넘는 돈이 낭비가 된 거죠. 근데 이 과정도 웃긴 게 아시안컵 끝나고 귀국하자마자인 2월 13일 추격 임원에 의해 몽규 형이 불참을 하는데 자기 얘기 나와서 불똥 튈까봐 빤스를 해냈다는 게 정설이고요. 다음 15일에 열린 전력 강화회의에서 협회 내부에서까지 클린스만 나가야 된다 이러니까 16일날 부랴부랴 긴급 임원회의 열어가지고는 직접 공식석상에서 클린스만 경지를 발표했죠. 기자들이 뭐 자기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니까 막 어버버버버 대면서 막 유체 이탈하고 막 시전해버리고, 저는 살다 추격회장이 정치인한테 욕먹은 것도 처음 봤어요. 그 와중에 또 임시 감독 자리에 굳이 또 황선홍 감독 뽑아놓은 거 보면은 진짜 일부 사람들 반대로만 감독을 고르나 싶기도 해요. 아무튼 사태를 떠나서 몽규 형의 임기는 2024년까지거든요. 근데도 왜 사람들이 계속 뭐라고 하느냐. 축협회장 자리는 자기가 사임을 안 하면 웬만해서는 투표를 하더라도 계속 했던 사람이 가요. 근데 몽규 형이 사선하고 싶으시다니까 안 나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몽규 형이 축협회장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 부산 아이파크는 몽규 형한테 진짜 다 해줬어요. 2007년 부산의 박상하 감독 올림픽 대표팀 감독직 때문에 빼주고, 2012년 부산의 안익수 감독 성남 1화팀에 내주고, 부산이 2부였던 당시 슈틸리티가 부산에서 뛰던 이정엽 선수 1부팀 넣어달라니까 울산으로 임대 이적시켜주고, 그렇게 몽규 형을 위해서 간쓸게 다 바친 부산의 간이 뒤집히기 시작한 게 무려 K리그 개막식에서 부산 상대팀인 수원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보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면서 부산 사람들 1차로 빡치게 만들었고, 2023 FA컵 우승팀인 포항의 시상식 한가운데서 트로피 세리머니까지 하면서 사실상 부산 구단주를 유기했나 싶을 정도의 행보를 보여줬죠. 기업인답게 자기 주장 세고 주변에 크게 안 흔들리면서 자기 사람들 탁탁 뽑고, 자기 강단에 따라서 감독령이 바로 팍 해버리고 뽑았으면 끝까지 믿는 이런 스타일. 만약 몽규 형이 축자랄이거나 성관이 좋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굉장히 축협회장에 걸맞은 성격이에요. 문제는 축협회장으로서 몽규 형이 축구에 대한 이 선구안이 너무 안 좋고, 내리는 판단마다 일반인이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고집을 부린다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자신의 실수나 자책을 깔끔하게 인정하기보다는 묻어가려고 하니까 회피하려는 성향이 좀 크다는 거죠. 그러면서 능력은 없는데 자리는 지키고 싶어하고, 이런 인물은 이제 축협회장 자리에 있을수록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판단인 거고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축협회장 자리에 안 내려오시려고 하느냐. 일단 여기서 물러나면 몽규 형은 사실상 야인이나 다름이 없어요. 현대자동차 뺏겼죠. 현대산업개발 회장 자리도 2022년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으로 사임했죠. 그나마 남은 게 축협회장 자리가 하나뿐인데 여기 내려오면 이제 몽규 형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물러나게 되면 정몽준을 이어서 한국축구협회를 장악해왔더니 현대가의 명성에도 누가 된 상황이고, 뭔가에 보여주고 물러나는 것도 아닌 불명의 사임이기 때문에 현대가에서 받을 만한 직책도 더 이상은 없고, 아 그래도 뭐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 자리는 있긴 하네요. 축협회장이었던 내가 일어나 보니 2부 리그팀 구단주? 중요한 건 부산 아이파크 구단주를 한창 할 당시에도 무능력의 극치를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몽규라는 사람은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현대가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살림이었던 현대자동차 뺏기고 현대사업개발로 좌천된 운 나쁜 기업인으로 볼 수 있겠지만, 타이밍 좋게 IMF 때 매물로 올라온 부산 대우 로얄스를 현대가 사람이라는 이유로 거액을 지러 구매할 수 있었고, 구단주 당시 무능한 운영으로 부산에 사실상 망치는 결과 나왔지만 K리그 구단주를 10년 넘게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K리그 총재 자리에 거의 날먹하듯이 들어가더니 2년 딱 영업 잘했다고 기가 막히게 자리가 빈 축협회장 자리를 하필 또 상대가 민심이 안 좋은 사람이어서 투표 끝에 차지했다? 이건 보통 운빨로는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그나마 몽규 형이 잘했다고 평가받던 K리그 총재 시절 K리그 승부 조작 사건 처리마저 몽규 형이 직접 사면 발표를 했다가 욕 오지게 먹고 사면을 처리하는 똥꼬소까지 보여줬죠. 몽규 형이 축협회장 자리에 안 내려오는 이유가 진정으로 한국 축구를 이제 발전시키기 위해서 각성을 한 건지, 아니면 개인의 명예욕에 대한 아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무능력한데 자기 고집만 있는 사람이 자기 그릇보다 큰 자리에 앉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 이것이 현재 한국 축구를 좀먹고 있는 것은 분명히